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 자민당 정부의 특징이 있다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수를 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부러워하던 자민당이 새로운 통수를 들고 나와 일본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국민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사용돼야 할 곳에 세금이 사용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최근 일본 방송에서 노토반도 지진 재해지를 찾아가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다 되도록 재해지 복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계속 사는 것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심지어는 자가 부담해서 인프라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의 재해 관련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커다란 재해가 일어나면 정부는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노토반도는 일본 정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현재 노토반도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부흥세라는 일본에만 존재하는 듣도 보도 못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해 12월 세금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2013년부터 2037년까지 25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흥세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부흥세 징수 기간을 14년 더 연장해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끝나지 않는 고정세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쿄전력이 지불해야 할 돈을 일본 국민들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흥세가 후쿠시마 재해복구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복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이 방위비 등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최근 NHK 수신료 관련 황당한 법안이 통과돼 일본 국민들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TV 수신료 문제로 항상 시끄럽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신료 징수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수신료를 받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징수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NHK 수신료 징수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못하는 척 하면서 여기는 나의 집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인터넷상에서는 NHK 수신료 안 내는 방법을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라는 정당까지 출연해 의원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당명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당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신료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지상파만 볼 때는 1100엔이고 위성방송까지 보면 1950엔입니다. 이런 이유로 잘 보지도 않는 TV 때문에 이렇게 비싼 수신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고 다들 수신료 내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의 경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본보다 훨씬 저렴한 2,500원인 점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데이터를 정리한 표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이 수신료 의무화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수신료 징수율은 무려 100%입니다. 일본 정부가 부러워할 만한 수치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수신료 징수율이 80% 정도 됩니다. TV를 가지고 있는 가정마다 수신료를 거들어 다니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것인지 최근 일본 정부가 칼을 빼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NHK 인터넷 전달 필수 업무와 정식 결정, 인터넷 수신료 등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 NHK 인터넷 필수 업무 25년도 후반, 인터넷 수신료는 월 1,100엔 정도. NHK 방송 인터넷 송출이 필수가 됐고 수신료도 걷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NHK에서 인터넷 전송은 임의 업무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필수 업무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보고서가 2023년 8월에 나왔고 법안이 올해 3월 가기 결정을 거쳐 국회에서 정식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TV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PC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신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NHK 수신료 지불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국민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NHK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NHK에서는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재차 발언. 개정법에서는 예를 들면 앱의 다운로드나 아이디의 취득 등의 일정한 조작을 실시하고 전달을 받기 시작한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며 그 상세에 대해서는 NHK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등에서는 유튜브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앱 다운로드, 아이디 취득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기존과 같은 NHK 홈페이지를 통한 방송 송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국민이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국과 같이 강제 징수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게다가 이렇게 거친 수신료가 제대로 NHK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은 또 하나의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댓글들의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전파에 관한 방송법 개정으로 왜 통신 분야의 인터넷 방송을 필수 업무로 삼는지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방송의 건전한 보급을 목표로 하는 방송법, 그 본연의 자세를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미 방송은 다 보급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아이디를 취득하지 않으면 추가 부담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미 업무가 필수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필수 업무의 유지라는 구실로 또다시 개정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스마트폰 시청 앱을 넣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로 이것에 가금하는 것은 자유지만 향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가금한다는 등의 말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편파 보도와 공상 역사 드라마를 퍼뜨리고 있는 NHK의 신규 분야 진출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매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보 취득 방법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앱 설치와 아이디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중 통신사 스마트폰에는 풀이 인스톨돼서 판매점에서 그대로 아이디까지 등록된다던가 국내 정규 판매 모델에는 풀이 인스톨돼서 등록 필수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 이미 설치로 시청자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앱을 설치하고 등록한 사람만 지불하게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반드시 대상이 확대된다. 잃어버린 30년은 이렇게 국민으로부터의 착취가 늘어온 결과다. 소비세도 처음 1988년에 도입됐을 때는 3%, 구세율은 인상되는 한편 법인세는 인하되어 간다. 수출 기업은 환원이 있어 소비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제 국민 부담률은 48%나 된다. 이래도 절반은 세금으로 가져가는 형편이다. 자민당 정치자금 파티에서 드러난 것처럼 특정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업에 유리한 정책만을 추진해왔다.